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8월 13일에 또 토익 시험이 있었고 8월에 두 번의 시험이 있죠. 그중에 첫 번째 시험 적중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적중 총평을 그냥 듣지 마시고 왜 들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지나간 시험인데 왜 듣는다고요? 두 가지 목적이 있더라. 첫 번째는 요즘에 트렌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함정이 파이는지,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지 토익 시험 제대로 준비를 잘 할 수 있겠죠. 사실 8월달 토익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시험, 그 두 번째 시험을 향해서 지금 두벅두벅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는 거, 맨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총평 강의이기 때문에 트렌드와 공부 방법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게시판에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놀라운 문제가 있어요. 파트 7 문제죠. 목적을 묻는 문제, 트리플에 나왔던, 마지막 트리플에 나왔던 문제, 그거 기억나요?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죠? offer a position이냐 아니면 extend an invitation이냐, 뭐가 정답일까요?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아주 명확해요. 논란될 게 사실 아닌데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마 생각나면서 문제가 잘 따라오실 거고요.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말 자체가 사실 잘못된 말이고, 아예 안 보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릴 거니까, 시험을 안 봤다 할지라도 곧 시험을 볼 거라면, 이번 달 아니면 9월 달에 시험을 볼 거라면 반드시 총평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우선 파트 5부터 볼게요. 지난달하고 똑같아요. 7월달 마지막 7월 30일에 있었던 시험이랑 똑같습니다. 문법 15개, 어휘 15개 출제됐고, 그리고 지금 자세한 상황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휘 문제가 제가 라이브 특강 9시에 하고 있잖아요. 이제 몇 회 남지도 않았어요. 8월 달에 이제 종결이 되는데, 근데 라이브 특강 때 얘기했었죠. 한 2, 3개월 전에 정답으로 출제가 됐던 단어가 그대로 또 출제가 되더라 라고 했는데, 진짜 그래서 7월 달 첫 시험에 출제됐던 단어가 뭐였어요? delegate 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똑같은 의미로 뜻이 뭐죠? 바로 지금 의미가 생각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얘기했어? 뜻이 맞네요. 그렇지. 어떤 임무 따위를 누구에게 전하다, 위임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생각 바로 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적중 특강이 아니고 총평이죠. 말에 붙어가지고요. 총평할 때마다 그달 시험에 있었던, 시험에 출제됐던 어휘를 정리해서 어휘 쫙, 정답 어휘 쫙 적고, 그 다음에 그 뜻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단어가 정답으로 나왔는지 알면 뭐예요? 그리고 또 사전 찾으면서 시간 걸리면 힘들기 때문에 쭉 해석한 거 적어서 정리해서 하나의 프린트로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제 페이지 있죠. 정재현 선생님 페이지에 보면 학습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어디요? 학습 자료실, 정재현 선생님 페이지에 학습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 놓을 테니까 정답으로 출제된 단어, 그죠? 파트 5, 6 다 합해서 의미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문법부터 살펴볼게요. 자, 봐요. 문법 문제 난이도 중하였어요.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죠? 문법하고 어휘가 있는데, 어휘는 조금 까다롭게, 문법은 진짜 평이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문법이 평이하냐, 평이하지 않느냐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히 개인차가 있는데, 그 개인차는 철저하게 어디에 달려있는 거냐면 토익 문법의 유형을 정리했냐 안 했냐에 달려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계속 쭉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계속 쭉 시험을 보죠. 그럼 이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뭐라는 거냐면 토익 시험에 나오는 문법의 유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바운더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거길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바운더리 중에서도 아주 쉬운 거,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 좀 어려운 난이도, 근데 그 어려운 난이도를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유형을 딱 정리하면 계속해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 쉽고 조금 어려울 것 뿐이에요.
그래요. 근데 요즘엔 특히나 더 뭔가 평이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선 지금 1, 2, 3, 4 네 가지 정도의 부분이 있는 건데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포인트. 시험 안 보신 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다음에 빈칸 나왔어. 뭐로 정답으로? self. 뭐지? 강조용법. 그죠? 주어를 강조하는 거. 아주 뻔하게 문제 풀죠. 그래요. 사실 이런 문제는 진짜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쉽게 안 풀리시는 분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본서 정리하세요. 기본서의 기본적인 핵심 유형들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150페이지 실전 훈련입니다. 똑같습니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정답 뭐가 되는 거죠? himself. 똑같잖아요. 그죠? 두 번째 보겠어요. 자, 소요대명사가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러나 절대 처음 나온 유형 아니에요. 맨날 뻔하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소요대명사예요. 뜻이 뭐죠? 뭐뭐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소요대명사의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나왔는데 많이 틀리게 되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역시 또 교재 문제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실전 천재에 있는 103번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이 똑같다라는 건 토익이 되는 어떤 유형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어가 가방이고 가방을 설명하는 말이 비동사 뒤에 나온 거지. 그러면 가방이 뭐야? 가방은 뭐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theirs가 정답되는 것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주어가 documents고 문서들이고 문서들이 뭐였다? 그 여자의 것이었다. hers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포인트예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 그죠?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어요. 접속사 전치사 구별하는 문제. 그죠? because of 다음에 명사 나오는 너무나 뻔한 문제 이런 거. 아주 뻔하게 풀 수 있죠. 빈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은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정답이고 이런 문제 너무 쉬워서 쉽게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만약에 그대로 했다면 똑같이 역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라는 거죠. 똑같잖아요. 명사 뒤에 명사 앞에 because of가 정답되는 문제.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 consider 동사 consider 동사 다음에 뭐가 정답? 동명사가 정답이죠. consider ing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도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포인트는 어떤 동사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 근데 그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진 동사가 한두 개가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토익 시험에 나오는 동사는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시 기본서로 공부했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consider ing 포인트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지? 그래요. 그래서 좀 문제 풀면서 내가 공부했던 건데 내가 풀었던 문제인데 라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풀었어요. 신나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나 분명히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뭔가 답이 빡빡빡 보이지 않았어라고 한다면 뭐가 부족한 것일까? 복습을 안 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짧은 작업만 해주면 돼요. 복습 꼭 좀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수일치 하는 문제 동사 자리 빈칸 나와서 보기 두 개가 동사가 아니고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정답되는 거 하나밖에 없는 아주 뻔한 진짜 봐도 뻔하지 그죠? 뻔한데 지금 보면서 나 셀프 잘 모르겠어요. there's 사실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대명사 인칭 대명사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짜 틀린 문제 하나도 없다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문법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많이 틀린 문제예요. 진짜 오답률 높았던 문제예요. 이번에도 많이 틀렸을걸? 이번 달 시험 보신 13일에 시험 보신 분들 이거 다 맞췄어요? 근데 나는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일까? 난이도가 높긴 한데 가 아니라 오답률은 높지만 사실은 뻔한 유형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봐요 여러분. 우선 이거 보이죠? all하고 everything을 구별하는 문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빈칸 자리가 주어 자리였어요. 주어 자리에 생각해봐. all 자체가 그냥 한 단어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all이 형용사로 뒤 명사 꾸밀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독으로 명사가 될 수 있고
형용사처럼 보이는데 형용사도 되지만 대명사도 돼서 단독으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 방향 보자 형용사만 되는 줄 알았는데 얘들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대명사도 동시에 돼서 단독으로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정대명사 의미와 함께 정의하자. 제가 월요일, 수요일 날 하고 있는 다음 주는 이제 월, 화로 끝나게 돼요. 라이브 강의에서 이거 했었어요. 다뤘던 문제예요. 처음 출제된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요. 자, all하고 everything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all은 뭐지? 말 그대로 전부. everything 뭐야? 모든 것. 전부나 모든 것이라. 그게 똑같아 보이지만 아니죠.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5개 회사들이었어요. 5개 회사들이 전부가 맞지. 5개 회사들을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 동의해요? 어떻게 회사들이 모든 것이야?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죠? 좋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적중특강 문제에서도 깨알같이 지금 너무 제가 깨알같이 보여주나요? 선생님 그냥 보여주면 막 넘어가지 할까요? 아니, 나는 사실 보여주고 싶어요.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 얘기 안 하면 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지, 적중특강에서 다뤘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지, 천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얘들로 하고 있다면 시험 문제를 풀면서 느껴져야 되는데, 내가 공부했던 건데 하고 쉽게 맞힐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all하고 everything 동시에 보기 그대로 이적이죠. 의미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부분대명사라서 대명사 자리지만 뒤에 of가 있어서 조금 형태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따지는 포인트에서 all하고 everything 의미적으로도 다르고, 그죠? 근데 차이는 뭐예요? all 같은 경우는 뒤에 of가 나올 수 있지만 everything은 아예 of가 올 수 없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중에 부분을 나타내는 좀 전에 보여줬던 of, 이하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앞에 빈칸 빈 것도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또 variety를 정답으로, 왜? of 때문에. 다 토익이 오답을 만드는 패턴은 그냥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매력적인 뭔가 답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나 확실히 오답이긴 해. 제가 뭐라 그랬어? 공부할 때 함정 패턴을 알면 확실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준다 그랬죠. 함정 패턴은 누가 알려줘?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토익 시험을 계속 보고 분석하니까. 그죠?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걸 잘 받아들여서 딱 보면서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지. variet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앞에 뭐가 있어? 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가 없었거든요. a variety of지 그냥 variety of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치. 좋아요. 자, 그래서 several이 정답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게 contracts였어요. 그래서 계약서들 중에 상당 부분이 바뀌어야 됐다라는 얘기였어요. 됐어요? several of. 익숙해요? several of.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못 맞춘다. 익숙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사실 제가 말하는 문법, 출제되는 문법의 그 바운드리 속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조금 어렵네요. 선생님 좀 이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고 나면 만만하고 뻔해지는, 처음 접근하면 어렵지만 만만하고 뻔해지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딱 정해서 말해주고 있어. 이거 난이도 어렵다고 말하지 말자. 처음 문제 풀면 그렇지만, 아니면 이런 유형이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다면, 그죠? 포인트 정리되어 있죠? 틀릴 문제 아니에요. 좋아요. 자, 그다음에 가산불가산 문제가 제가 지난달 7월달 말에 총평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원래 가산불가산 명사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된다. 많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자꾸 낸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얘기했어요.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리를 못하는 게 있어요. 왜? 너무 양이 많아서. 어떤 명사가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하는 것은 그 명사의 의미의 개수보다 더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명사가 있지. 근데 그 수많은 명사의 의미도 얼마나 많겠어. 그치? 근데 그 의미의 개수만큼 가산 불가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산 불가산 내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나왔던 단어들만 쭉 정리해서 그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오면 그게 맞히는 거고. 근데 새로 완전 보도 못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까지 맞히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될지 사실 몰라요. 뭐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틀려도 돼요.
이 문제 틀렸다고 제가 이거 뭐나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틀렸는데 틀려도 되는 문제, 틀릴 법한 문제, 그러니까 공부 방향의 문제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틀릴 법한 문제하고 근데 틀리면 안 되는 문제하고 딱 나눠서 얘기해 주는 거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반복될 문제, 그죠? 공부할 범위가 정해져 있는 문제, 공부하면 안 틀릴 수 있는 문제. 얘는 이해를 맞추기 위해서 load라는 명사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를 외울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기억해 주시는 거죠. load라는 단어가 셀 수 있는 명사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load라는 표현을 많이 봤기 때문에 S부동 많이 봐서 정답을 load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하는 거죠. 좋아요. 넘어갑니다. 오키도키. 근데 하나 얘기해 볼게요. 불가산하고 있잖아. 가산하고 굳이 나눈다면 어떤 명사가 더 많아? 더 많아요? 가산 명사가 훨씬 더 많아요. 불가산은 좀 약간 특이한 종족입니다. 다수 종족은 아니야.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 모르는 명사일 때는, 그지? 그렇게 접근하셔도 100% 맞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정답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모르는 명사일 때는 가산 명사다라고 우선 전제하자. 확률적으로 좀 더 높습니다. 라고 또 팁이 될 수 있겠지, 그지? 넘어가요. 자, 그래, 이거 several 이 문제가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 되게 많이 틀렸어. 기본서 공부하고 있는 기본서의 150페이지에 이때 1번 한번 확인해봐요. 그대로 있어요. 정답이에요. 오프더에 나와가지고. 그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파트 5의 어휘 문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법은 뻔했다. 근데 어휘가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어휘 문제는 앞으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뜻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다라는 건데 1번부터 6번까지 포인트만 빠르게 잡고 넘어갈게요. 포인트만 빠르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첫 번째요. 전치사 with가 지난 7월에도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도 어렵게 출제가 됐어. 포인트가 뭐였지? 뭐뭐를 마치다 할 때 be finished. 수동태 다음에 빈칸 나와서 with가 정답이었어. 또 나올 수 있대. 외워줘야 돼. 뭔가를 마치다였어요. 너 숙제 다 했어? 그럴 때 Are you finished with your homework? 쓰거든요. 근데 또 with가 정답으로 나왔는데 얘는 저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대 자신에게 물어봐요. 시험을 봤든 보지 않았든. 뒤에 regularity라는 명사가 있었어. 근데 그 명사 앞에 빈칸 나왔는데 with 정답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바로 의미가 들어와? 영어 잘하는 사람이야. 해석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일반 사람에게 그렇게 쉽지 않아. regularity 뜻이 뭐예요? 규칙성이죠. 규칙성을 가지고 무슨 말이겠어? 규칙성을 가지고라는 것은 규칙적으로예요. 토익시험에 with 다음에 care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편이다. with 다음에 enthusiasm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뜻이 뭐냐? with care는 care, 조심을 가지고란 말은 설명 잘 들어서 기억해줘. 뭐라고? 조심을 가지고란 말은 조심스럽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요. with가 가지고니까. 그죠?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는 어떻게 말하면 돼? 열정적으로. 그럼 뭐가 되겠어? 규칙성을 가지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규칙적으로. 어떤 특정 전치사 뒤에 명사가 붙어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구나. 어떻게 라는 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구나? with구나. 세 가지 표현을 기억해 줘야지 라고 해야 총평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으면 얘기 안 해요. 할 필요 없잖아.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나올 것에만 관심이 우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대도 나도 그죠? 공부할 거 진짜 많은데 지금 총평을 듣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좋아요. 자, 빨리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 처음으로 출제됐어요. 근데 모르는 단어는 아니죠. as well as 아니다. as well. 뭔데요? as well. 부사로 뜻이 뭐지? 역시. 뭐뭐도라는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하나는 지금 A 이렇게만 적혀져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혹시 시험 보신 분들 한번 기억해봐요. 플라스틱하고 메탈하고 비교를 했었어. 그래서 그 3D 혹시 기억나요? 3D 복사기?
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거는 플라스틱으로만 주로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이건 메탈도 쓴다 해서 그래서 도라고 다 아시다시피 포인트. 지금 이건 시험 본 사람들한테 생각해보라고 기억해보라고 얘기해주는 거고 그럼 떠올려지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 시험을 볼 분들 시험을 받든 안 받든 앞으로 볼 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뭐라고? as well이 역시라는 말로 어디에 위치해요? 문미에 와요. 문미에. 문장 끝에 와요. 어쩌고저쩌고 as well 이렇게 써요. 그거 기억해줘요. 문미에 온다. 어쩌고저쩌고 as well 알겠지? 그거 기억해주고 의미를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넘어가요. 3번이에요. 진짜 많이 틀렸는데 제가 라이브 강의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라이브 강의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실시간으로 밤 9시에 3번밖에 안 남았어. 수요일날 어쩜 총평 들으시면 제가 그날도 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 직전 월화도 한다 그랬죠. 라이브 강의에서 토익이 어휘 문제 내는 수법, 함정 정리했어요. 딱 요런 식의 아주 전형적이에요. 뭐예요? 솔루션, 해결 방안이거든. 해결 방안을 꾸며줄 때 적어도 탤런트 뜻이 뭐야? 재능이 있는, 뭐만 수식해? 사람만 수식해. willing 뜻이 뭐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뭐만 수식해? 진짜 의지가 있는 존재예요. 뭐 어떤 회사가 뭔가를 하고자 한다. 사람이 뭔가를 하고자 한다. 행동할 수 있는 주체만 수식할 수 있는. 근데 솔루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답이 되는 거고요. sensible하고 sensitive 구별한 적이 있었었는데 sensitive는 뜻이 뭐고? 민감하리고 sensible은 뭐죠? 현명한 해결 방안이 된다는 거죠. 포인트 기억해주고 4번 넘어가요. 자, 4번은 왜 어려운지 알아요? 이거 봐봐요. 변형, 저작권을 어기면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조는 변형했지만 포인트는 그대로 살렸어요. 우리는 앞으로 시험 볼 사람들이니까 이 문제 해석할 때 다들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아요? 뒤를 봤더니 도네이션이 나왔어요. 도네이션은 뭐야? 뭔가 많이 주는 기부는 제너러스한 게 좋잖아. 그래서 다 제너러스 답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맘대로 막 이동 공간하는 사람. 이동 공간이 아니고요. 정재 선생님 왜 이래요? 공간 이동 공간. 알아들으셨어요? 대단합니다. 공간 이동이란 말 하고 싶어요. 이동 공간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맘대로 막 단어를 이 바위 이하에 있는데 형용사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사람이에요. 제너러스 여기 어디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죠? 앞을 봐요. 수동태인데 뒤에 형용사 오는 건 내가 강조했단 말 뭐라 그랬어? 4형식, 5형식 동사 문법 문제 출제하지만 출제비가 좀 낮다. 대신에 어휘 문제로 4형식, 5형식 동사의 수동태 형태를 이렇게 출제해서 해석이 구조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면 헷갈리게 출제한다. 딱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performance 뜻이 뭐예요? 공연이 were made 어떤 상태로 만들어졌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어. 왜 그렇죠? 이것만 좀 적어볼게요. 이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make,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된 거지. 그래서 목적어를 가능하게 만들라잖아. 목적격보 형용사 오는 거 맞아요? 이게 수동태로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죠? be made, 만들어집니다. possible 되는 거지. 그래서 문법을, 과정을 이해하는 건 좋은데 내 말 잘 들어요. 뭐라고요? 문법을 배울 때 과정을 이해하는 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외우면 안 돼. 과정을 이해해야 돼. 이해하는데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과물을 기억해야 돼요. 결과물이 be made 형용사가 뜻이 탁 들어와야 돼. 어떻게? 가능한 상태로 되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가능하게 만들어지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가능하게 만들어지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해석이 바로바로 돼요. 수동태 더하기 형용사, 수동태 더하기 형용사 들어와요. 무슨 말이죠?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다.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되다. 들어와요? 들어와야지. 능동수동을 구별하는 문제다. 뒤에 형용사 어휘 문제 넣을 때 해석 제대로 해서 정답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오기도 오기 알았다고 생각하면 넘어가 되죠? 얘를 왜 틀는지 난 이해 못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요. 근데 가장 많이 선택된 오답이 around라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알죠. 모든 데이터 다 수집해요. 저 연구소에서 저와 함께 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handled는 아니었고요. handled는 아니었고 contacted였거든요. 응? contacted around. 근데 이렇게 그냥 말이 되는 거 생각. 근데 포인트가 뭐야? 부사 같은 보기가 있을 때 부사를 어디에?
시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지어서 답을 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순, 와, 미래순, 와, 너무 뻔한 거거든요. 뻔하게 느껴져요? 그런 게 눈썰미지. 그게 문제 풀 때 남들보다 빨리 풀고 안 틀리고, 그죠? around 이런 애한테 흔들리지 않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각 시제와 어울리는 부사 파악해라. 그쵸? 여기 지금 포인트 다 나와 있어요. 수동구제 익숙해질 것. 이렇게. 공부 방향 짱짱짱. 총평강의 드는 거 이것 때문이다. 약한 거 잡으세요. 앞으로 안 나올까 얘기 안 한다. 그지? 좋아요. 자, 그 다음 6번째 보겠습니다. ensure 이 정답이었어요.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ensure이 유명한 게 뭐죠? 유명해 보여요? 응? 뒤에 대절이 잘 나와요. 모든 동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거 아닌 거 알지? 안다고요? 대답하면서 강의 들어요? 그래,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아요. ensure이 확실하게 하다. 근데 뒤에 대절이 목적으로 잘 오는데, 근데 원래 목적어의 대절은 대시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ensure 주어 동사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토익 시험이 이건 처음이에요. 바로 대시 없고 주어 동사 앞에 빈칸 나와서 어휘 문제 나온 건 처음이거든. 하지만 ensure 뒤에 대시 없고 주어 다음에, 그러니까 명사겠지. 명사 다음에 빈칸 나와서 동사가 정답된 문제는 실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외에는 ensure 대세 ensure이 되는 거고, 다시 지금 제 말 헷갈리지 말고요. 뭐라고요? ensure이 바로 뒤에 that 주어 동사 나올 수 있고 대시 생략될 수도 있어. 그거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대절 나와 있어도 앞에 ensure 정답 하면 좋겠고, 대시 없이 주어 동사 나와도 ensure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절과 함께 쓸 수 있는 동사도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파트 5예요. 정리 끝냈어요. 시험에 앞으로 나올 만한 거 함정 파악하고, 그죠?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파트 6예요. 유형의 문법하고 어휘 나누는 거 전혀 특별하지 않아서 갑자기 확 바뀌는 거 절대 없어요. 항상 문법보다 어휘가 많이 나오지. 파트 6는. 솔직히 파트 6 이번에 평이했어요. 질문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물었던 2개의 질문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함정을 어떻게 피할지, 나는 왜 맨날 고민하는데 내가 선택하는 답은 항상 오답일까 막 너무 막 승질나요. 공부하면서 채점할 때마다 아예 다른 답을 선택해서 틀렸으면 억울하진 않은데 요거 할까 헷갈렸는데 내가 선택한 게 오답이야. 그럼 되게 기분 나쁘죠. 마음이, 그죠? 안 좋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피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봐요. 토익이 보기를 구성할 때 문맥을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맥이 절대 특별한 게 아니야. 빈칸이 있는 부분에 바로 앞 문장, 아니 바로 뒷문장 정도야. 그 문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빈칸 주변만 딱 봤을 때, 빈칸 있는 그 문장만 봤을 때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애들을 매력적인 오답으로 딱 내요. 그럼 맨날 거기 첨벙 빠져요. 왜 빠지는 거예요? 앞 문장 안 읽어서 틀리는 거예요. 볼래요? 자, thermostat. 이것도 우리 기본 수학에 있는 내용이에요. 온도 조절기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죠? 파트 6에 비슷한 구문이 있어요. 있어요. 자, 온도 조절계의 온도계의 프로그램을 설정하라 라고 돼 있고, 그죠? 자, 그럼 뭐야? 뭔가 새로운 온도계라는 기계가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온도, temperature였어. 그지? 그러면 새로운 기계가 있다라는 걸 파악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계가 온도를 보여줄 거다. predict도 있었어요. predict 뭐예요? 기계를 통해서 온도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뭔가 문맥 파악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계만 딱 보고 답으로 하기 편한 애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문장, 빈칸 있는 문장만 사실 제대로만 읽었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변형하긴 한 건데 포인트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핵심 단어가 raise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점이 2개가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가 집에 있을 때는 기온을 올려주고 네가 없을 때는 낮춰주고, 2개 대조되는 상황이 있을 때 반대되는 말이 정답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뭔가 새로운 기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기계가 온도를 보여주나 보다, 온도를 뭐 해주나 보다 라고 단순히 끼워 맞추기.
하면 틀려요. 정답 그래서 lower 뜻이 뭐죠? 낮추다라는 동사가 돼요. lower. 됐어요. 넘어가요. 2번. 자, 이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줘요. 어떤 기계를 자기가 세팅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거 몇 도로 몇 도로,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조절해놓고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라라는 말이 있어서 저장을 하라고 돼 있어. 그다음 잘 봐요, 잘 봐요. 진짜 많이 들었던 문제의 문제는 will be applied가 핵심이에요. apply 뜻이 뭐죠? 적용하다. 그럼 뭔가가 적용될 거다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save 하란 말이 있으니까 정답을 savings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뭔가 기억나요, 이 문제? 이번 달 첫 번째 시험 안 본 사람은 혹시 기억나요? 아니, 뭘 기억나요?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밤 12시 반이 넘어가고 있어서 전지현 선생님이 살짝 이상해지고 있어요. 기억나요가 아니고 어떻게 문제 푸는지 포인트가 보여요? 알겠어요? 포인트가 뭐야 지금? 세이브 버튼을 눌러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야? 사실 유어였어요. 너의, 당신의 뭔가가 적용될 거다. 무슨 말이야? 세이브 버튼을 저장해 놓으면 저장한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적용될 거다. 가 되는 것이 맞죠? 많은 학생들이 세이브의 명사형이 세이빙즈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세이빙은 철저하게 머니예요. 돈이에요. 절약한 돈, 예금한 돈이 세이빙이에요. 세이빙즈예요. 그래서 안 돼요. 봐, 너의 시스템이 적용되는 게 아니야. 네가 한 세팅이 적용되는. 정답 뭐죠? 세팅스. 정답.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 됐어요? 오키도키도키도. 파트 7 넘어갑니다. 자, 파트 7 솔직히 최근의 시험 중에 제일 쉬웠어요. 논란되는 문제 있는 거 알아요. 설명해 줄 거예요. 바로 설명해 줄게요.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문제 지금 제가 4문제 다뤄드릴 건데 가장 그래도 핫했던 문제 빼고는 정말 되게 뻔했어요. 뻔하다는 것에 기준이 있겠죠. 지문 보기 길이가 길지 않았어. 유추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게 패러프레이징이 단순했어요. 똑같이 쓰는 것도 있었어요. 지문의 단수하고 정답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8월 13일에 시험 봤는데 나 파트 7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사실 제가 시험을 보러 갔고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학생분이 저한테 와서 파트 7의 이중 지문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중 지문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좀 차갑게 말할게요. 8월 13일 날 파트 7이 특정 한두 개 정도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전체가 라고 느낀다면 7이 정말 많이 약한 거예요. 그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이 약한 거야. 하하하. 이 놀리는 게 아니고 7이 약하면 공부를 거기에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석 연습해야 되는 거고. 유형 정리. 파트 7도 유형이 있는 거 알아요? 문제 푸는 방법이 있는 거 알아요?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있어요. 공부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야.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제가 라이브 강의 하면서 했어요. 파트 7의 함정 보기 만드는 패턴 얘기하면서 이게 요즘 트렌드다. 문제를 읽는다. 단서를 확인해서 그 단서편을 찾으려고 지문을 훑으면서 찾았어. 있는 부분을. 근데 그 단서 부분 있지? 단서 부분에 미묘하게 오답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을 끼워 넣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단서 문장을 문장 전체를 해석 안 하고 단어만 몇 개 잡아가지고 읽으면 오답에 싹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단서가 있는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오답을 섞거나 해석 잘못하면 딱 오답 맞추기 좋게 섞거나. 이게 요즘 트렌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오답이 완전 달랐어. 다른 데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상관없다든지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서에 있는 문장을 문장으로 읽어야 돼. 자, 그래서 제가 틀릴 만한 문제, 많이 틀렸던 문제, 혹시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잘 따라와 봐요. 뭔 얘기 하는 건지 보여드리겠어요. 자, 우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2가지 빨리 얘기해 볼게요. 왜 동의어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플랜이에요. 세틀, 오답이에요. 세틀 진짜 답으로 많이 했어요. 오답이에요. 세틀 뜻이 뭐예요? 해결해 주다. 또 결정하다의 뜻이지. 어레인지는 뭔데?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도록 arrange, 내가 마련해 놓겠다죠.
결정하는 거고 마련해놓은 건 다른 거예요. 플랜은 뭘? 계획을 짠다라는 것은 계획을 짜서 준비해 놓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둘 다 준비해. arrange하고 플랜이에요. 그 다음에 너의 의견을 나눠줘서 고맙다. 나눈다. 나눈다 해서 나누는 거 divide 아니고 의견을 나눈다라는 거 의견을 준다라는 거 아니야. 의견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죠? giving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동의어 문제 푸는 방법을 얘기했었지. 문맥에서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문맥에서 그 단어 바꿔치기 하는 거. 그래서 plan이라는 동사는 plan for 명사 부정사가 가능해요. 이 가능하다 또 알아주면 좋겠어요. 오키도키. 자, 이 문제 대망의 이 문제 오답률 높은 문제 네 문제 잡아보고 총평 끝냅니다. 총평을 훨씬 더 짧게 할 수 있어요. 대강을 이렇게 착착착 잡아주고 끝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씩 보는 이유는 강의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12시 지금 30분 넘어가는데 막 너무 신나서가 아니에요. 아니고 뭐라고 앞으로 또 나올 거니까 제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죠?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좀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보겠어요. 이메일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고 너무 뻔한 문제고 지금 진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정답은 얘가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100% 확실해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파트 7을 중심으로 보시는 연구원분들이 계시고 시험을 보러 가면 근데 전혀 논란. 자, 그래서 왜 헷갈리는지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헷갈리기 위해서 우리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우선 봐요. 내용은 기억날 거예요. 시험 보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뭐였어요? 너 이력서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너의 그 상사 다른 이전의 상사도 뭐 했었다? 이 단어도 있었죠. 그죠? 글로잉 있었어요. 글로잉. 엄청 칭찬하는 리뷰를 해줬다. 너의 qualification, 자격 요건이 impressive, 인상적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마음에 든다잖아. 그래서 결국 뭐였어? 결국 뭐라고 돼 있었어? 면접하자. 인터뷰하고 싶다. 인터뷰하고 싶어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인터뷰하고 싶어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인터뷰하고 싶다라는 거는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왜 해요? 그냥 장난으로 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말이 되지. 근데 봐봐. 영어에 to offer a position은 이 사람 합격했다는 거예요. 너 합격했어. 너 이제 출근해. 이거예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offer a position의 의미는 너 합격했어요. 앞으로 출근해. 나와. 인데 생각해봐. 인터뷰하고 싶어요가 왜 인터뷰를 왜 하는데? 합격을 시킬지 말지 offer a position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지. 인터뷰 자체만으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절대 합격했다. 이거는 offer a position은 진짜 합격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비슷한 얘기예요. 일자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했어 핵심? 근데 얘가 어려웠던 건 이해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왜? 첫 번째 포인트예요. extend 아니 초대장을 왜 늘리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솔직히 나 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파트 7 강의 들으신 분 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왜?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복습 노트 우리 기본서의 복습 노트 그치? 211페이지 혹시 강의 들으신 분은 펴봐요. 뭐라고 돼 있어? 목적 문제, 빈출 단서 표현. 지금 목적 문제잖아. 좀 전에 풀었던 문제. 빈출 단서 표현 있잖아.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어디 있지? 여기 있네. To extend an invitation 보여요? 그대로 얘기했죠? 뭐라고? 초대를 연장하는 거 맞아? 아니야. 초대장을 보내다, 초대를 하다. extend가 전하다의 뜻이 있어서 extend invitation은 뜻이 뭐라고요? 초대를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를 하다, 초대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초대를 하기 위해서요. 그럼 초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 했다 분명히.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했어. 이 표현 자체는 했어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오답이 왜 오답인지 확실히 얘기했어요. 두 번째요. extend invitation은 무슨 말이에요?
초대장을 만들어서 초대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인터뷰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그냥 오세요예요. 핵심은요. 그죠? 그러면 인터뷰하러 오세요. 이것도 extend an invitation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을 기억해요. 그죠? 어떤 행사나 파티 따위에 초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터뷰든 무엇이든 오세요 라는 말은 초대하겠다라는 말이고 그걸 extend an invit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 알겠지? 아는 거다. 오키도키. 좋아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어떤 단체에 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문이었어요. 그 기사에 나와 있던 내용이 맨션이었어요. 맨션이 되게 역사적 건물이었어. 근데 시험을 안 봤다 할지라도 다시 봐봐. 이거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싱글 지문 연계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했었죠. 뭐라고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어요. 자, 어떤 단체에 대해서 맞는 것은 이라고 해서 그 단체를 찾아봤어. 단락이 이렇게 있는데 단락이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세 번째 단락 윗부분이었어요. 기사에서 그 단체 이름이 딱 보였어. 그 부분을 읽겠지? 그치, 읽겠지?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보기가 It was established 5 years ago 라고 돼 있었어요. 5년 전에 만들어졌다 하잖아요. 근데 단서에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 딱 있었어. 근데 5년 전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다 그러면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뭐라 그랬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지만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멘션이 매물로 나왔을 때라는 시점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딱 그 부분을 봤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가 아니라 반은 모르겠다 할 때 모르는 거잖아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 매물로 나왔을 때가 5년 전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찾기 쉽잖아요. 5 years ago. 숫자잖아. 모르겠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숫자, 고유명사로 돼 있으면 지문에 찾기 어려워? 쉬워요. 찾아가. 첫 번째 단락 이 부분에 딱 나와 있었어요. 5년 전에 멘션이 매물로 나왔다. 클릭! 정답은 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 부분만 계속 주장창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맞는 것은 하니까 이거 주장창 보면서 못 풀어요 문제를. 근데 이 문제가 새로운 유형이야? 아니야. 계속 나오고 있는 요즘 트렌드야. 내가 뭐라 그랬어? 토익이 문제를 어렵게 내면 낼수록 이 문제가 점점 비중이 높아져요. 근데 이번 달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나가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얘기해요. 멀리 가지도 말고 이 문제 틀린 사람은 연습 좀 해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서 357페이지 체크해요. 체크하세요. 실전 훈련 문제 풀어봐요. 자, 그 다음 천재의 테스트 5. 사실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테스트 5의 159번 문제 풀어봐요. 풀면서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을 느껴봐요. 뭘? 반만 맞을 때, 반은 모르겠을 때, 그 나머지 반을 어디서 찾아갈 것인가 다 연습이에요. 그래야 그게 체화가 돼야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지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잘 풀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183번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약간 이름으로 나와 있었어요. 뭘 reduce 하느냐인데 이거 역시 문제 안 풀어봐서 잘 봐봐요. 내가 문제를 풀어갔다. 뭔가가 무엇을 reduce 줄이느냐라고 돼 있어. 그럼 뭘 찾겠어? 지문에서 뭔가를 줄인단 말을 찾겠지. 그치? 찾았다 단서를? 줄인단 말이 딱 나와 있었어요. reduce야. 근데 뭘 reduce 하느냐? 목적어가 중요하잖아. 생산성이라고 딱 돼 있었어. 그랬거든. 그래서 생산성과 비슷한 의미를 찾아서 사실 이 단어를 몰라서이겠지만 타일리네스 무슨 말이에요? 지각이에요. 지각이랑 생산성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단어를 아마 잘 몰라서 얘랑 비슷한 단어가 나머지 단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정답은 얘였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reduce. 제발 부탁한다. 함정 피하는 방법 뭐야? reduce만 찾으면 뭐하니? 줄인다인데 얘가 줄이는 정책이잖아. 그치? 근데 줄인다인데 뭐야? 앞에 주어가 smell of perfume이에요.
완전 다른 거죠, 포인트가. 그쵸?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결국은 직원들이 시간을 버린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왜냐면 똑같이 allergic reaction이라는 말이 지문에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함정만 피할 수 있었으면 이 문장이 시작되는 걸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죠, 저작권 때문에. 근데 그 문장 안에 요 답이 딱 들어있었어요. 근데 앞부분에 똑같이 reduce를 써가지고 헷갈렸다는 거죠. 뭐라고요? 제발 문제가 묻는 주어하고 내가 봤던 단서에서 얘 주어가 같은지 확인해줘. 동사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가 이 질문이죠. 질문에서 묻는 주어하고 동사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동의하세요? 오키도키 마지막이에요. 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안 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되게 가벼웠어요. 동봉돼 있는 게 뭐냐? 그럼 included라고 돼 있었으니까 동봉됐다는 말을 찾아갔겠지. 단서가 딱 보였어. attached. 그럼 파일이 있다고 돼 있었고 파일의 내용이 뭐냐면 brochure, 소책자고 소책자에 옵션이 들어있다고 그랬어. 그럼 옵션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윗문장을 읽었어. 근데 윗문장이 어떤 단어가 나와 있었어? in도 나오고 밀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그러면 단어만 본 사람들은 어떻게 호텔 리스트 저 인 봤어요 이렇게 주장해요. 나 밀을 봤어요. 식사, 런치 앤 디너 메뉴 이런 거 정답을 선택한다고요. 단어만 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문제 잘 푼 거야. attached 확인했고 이 내용 확인했는데 옵션이 뭔지 모르겠어. 옵션이 뭔지 위를 읽어봐. 위를 읽을 때 문장을 읽어야 되잖아. 근데 문장이 뭐라고 돼 있어? 이게 핵심 단어예요. 당신의 필요를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 루트를 modify 그 단어 그대로 쓴 거네. 수용하기 위해서 루트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건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죠? customized 맞춤형에. 자, 총평이 길어졌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포인트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끝까지 들으신 분들 진짜 훌륭합니다. 성적이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회사는 자꾸 짧게 하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지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해서 다시 한번 쫙 정리해주면서 꼭 적용해서 8월달 마지막 시험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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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러면 적중특강 보셨죠? 그죠? 계속 강의 시간에 만나면서 8월에 끝까지 라이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